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시간입니다. 사이언스 투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? 요즘 탈원전이 화두죠. 네. 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해서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자, 뭐 이런 거죠. 네. 이 자동차 연료도 휘발유나 디젤을 대신해서 친환경 연료를 쓰자, 뭐 이런 움직임이 있죠. 예. 아무래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체결한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 소비를 줄이려는 자동차, 글쎄요 전기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네요. 우리 신경원 앵커나 이 장원성 앵커는 네. 옥수수 평소에 많이 먹나요? 옥수수 네. 요즘에 철 아닌가요? 요즘에 쪄서도 철인가요? 먹고, 예, 네, 구워서도 좋아하긴 먹고. 하는데 네, 옥수수랑 무슨 그러게요. 상관이 갑자기 있는 뜬금없이. 혹시 옥수수나 이 사탕수수로 굴러가는 자동차 들어봤어요?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과학뉴스를 제가 꽤 오래 했는데 그런 자동차가 있었나요? 이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생물 자원을 원료로 해서 굴러가는 이런 원료를 바이오 연료라고 하거든요. 네. 바이오 연료. 이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바이오 알코올이라고,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바이오 디젤이라고 합니다. 예. 이 바이오 알코올 가운데 하나로 이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. 네. 이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에는 기존 휘발유에다 이 바이오 에탄올을 일정 비율로 섞은 차가 실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. 뭐 듣고 보니 신기한데요.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런 그렇죠. 연료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가능합니까? 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예.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이 알코올을 뽑아내는 거거든요. 네. 이 옥수수나 뭐 사탕 아니면 나무와 같은 식물들은 이 포도당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이 포도당을 특정 미생물에게 먹이로 주면은 이 미생물이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이 알코올인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네, 그런데 뭐 옥수수든 아니면 사탕수수든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이잖아요. 근데 이런 걸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면 물론 뭐 환경엔 도움이 되겠지만 뭐 나중에는 그런 곡물 가격이 오르는 그런 악영향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네. 그래서 미국이나 브라질은 워낙 이 땅도 넓고 이 옥수수나 사탕수수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. 뭐 이제 이런 작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런 곡물가 상승 등의 우려 때문에 이런 식용 작물이 아니라 뭐 버려지는 나무와 같은 비식용 이런 생물 자원을 연료로 쓰기도 합니다. 예, 안 그래도 머지않아 뭐 식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사람이 먹을 것을 연료로 만들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바이오 연료 중에 보니까 바이오 부탄올 이런 네. 것도 있더라고요. 아까 에탄올은 많이 들어봤는데 부탄올은 어떻게 다른가요? 뭐 좀 용어가 어려우긴 한데요. 네. 이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부탄올이나 모두 다 이 알코올인 거고요. 그래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건데 네. 이 바이오 부탄올은 바이오 에탄올보다 탄소수가 더 많아요. 이 탄소수가 더 많다는 거는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. 예. 또 이 바이오 부탄올의 경우에는 기존 차량에 쓰이고 있는 엔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.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바이오 부탄올은 탄소가 4개 있어요. 근데 에탄올은 2개밖에 없고요. 그래서 탄소가 많다는 거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낸다는 거기 때문에 더 힘이 좋은 연료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부탄올 같은 경우는 물과도 잘 혼합이 안 돼서 저희가 기존 자동차 엔진 그대로의 연료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바이오 부탄올은 기존 자동차 네. 엔진에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바이오 에탄올은 기존의 엔진에는 쓸 수 없는 건가요? 물론 지금 제가 굴러다니는 차 있다 그랬잖아요. 네. 쓰이고는 있는데 이 에탄올은 물과 좀 잘 섞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식의 위험 때문에 이 엔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기존의 휘발유하고 일정 비율로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. 섞어서. 네. 그러면은 바이오 부탄올은 현대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나요? 현재 이제 바이오 부탄올은 예. 이 에탄올과 다르게 상용화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. 아, 아직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국내 한 정유 회사가 이제 올 하반기 중에 이 바이오 부탄올 시범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제일 궁금해지는 점이 결국 바이오 연료를 쓰는 거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바이오 연료를 쓰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뭐 휘발유라든가 뭐 디젤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좀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? 결론적으로 이제 감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네. 만약에 이렇게 바이오 연료를 굴러가는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까요, 안 할까요?
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바이오 연료를 써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는 나와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렇게 나온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그 말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. 네.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배출가스 검사할 때 이산화탄소는 안 나온다. 이게 어떤 말입니까?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연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네. 식용 작물이나 이런 폐목재 같은 식물들을 재료로 쓴다 그랬잖아요. 네. 예. 근데 이런 식물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. 네.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흡수하는 거잖아요. 음. 이렇게 흡수한 식물을 우리가 자동차 연료로 쓰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때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아. 그럼 원래 대기 중에 있던 걸 흡수했다가 다시 이게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이걸 탄소 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러면 뭐 휘발유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산화탄소 네. 뭐 감축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디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이 디젤 같은 경우에 이제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바이오 디젤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뭐 디젤도 똑같은 원리라고 이해하면 되고요. 근데 이제 바이오 디젤은 이 바이오 알코올, 그러니까 에탄올이랑 부탄이랑 조금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. 네. 이 디젤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지 작물, 뭐 유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네. 이런 작물에서 기름을 직접 추출해서 그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디젤 차량에는 이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2.5% 함유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경유소 그 주차장에 가면 경유 그 있잖아요. 네네. 네. 그 안에 이렇게 2.5% 들어가 있어요. 네. 거기 성분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네. 꼼꼼히 봐야겠네요. 아니, 근데 뭐 자동차에는 이렇게 네. 적용이 되는 것이고, 우리가 충분히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네.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뭐 총량은 변하지 네. 않으니까요. 근데 비행기, 항공유라고 하잖아요. 네. 여기에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나요? 그럼 우리가 이 이제 바이오 알코올, 바이오 네. 디젤 이렇게 얘기 드렸고 항공기에 쓰일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이제 바이오 항공유라고 하죠. 네. 뭐 바이오 뭐 제트퓨엘이라고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식물 얘기했고 이제 나무 얘기했었잖아요. 네. 그 연료를 쓰는 거를. 근데 이 식물이나 이런 나무를 연료를 쓸 경우에는 곡물가 상승이나 어떤 경작지에 문제가 있어요. 예. 그렇죠.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조류라는 거를 이제 재료로 써요. 그래서 이 바이오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기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세조류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. 예.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특히 다량의 지질 성분, 즉 많은 양의 오일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항공유와 같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미세조류 오일로부터 바이오 항공유 전환에 적합한 촉매를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뭐 자동차는 물론이고 항공기까지 생각보다 그 네. 바이오 연료의 좀 활용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바이오 연료가 더 앞으로 더 활발하게 쓰인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지금 이제 국내에도 테슬라 전기차가 들어와 있긴 하잖아요. 네. 그렇지만 이 전기하고 휘발유를 이렇게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잖아요. 네. 이 전문가들은 미래 이제 자동차 연료는 휘발유나 디젤이랑 이 바이오 연료를 같이 혼합해서 쓰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네. 아직까지는 이 바이오 연료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런 석유에서 뽑아낸 휘발유나 디젤보다는 조금 처지는 면이 있거든요. 예.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합을 해서 쓰더라도 이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.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. 네. 예. 뭐든 그 친환경 에너지는 시작할 때는 뭐 취지는 좋지만 가격이라든지 그렇죠. 효율 면에서 효율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. 떨어지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.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. 이 기자 고맙습니다.